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5월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한 번쯤 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함께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 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의 김지순 관장님과 함께 조금은 갑갑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럴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서부노인 보호 전문기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인천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인천의 4개 구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노인 학대,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그리고 인권 관련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네. 자, 요즘 이 노인과 아동 문제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아동보다는 노인 문제가 좀 약간은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아무래도 아동보다는 우리 그 노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하고 학대를 받고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왜 관할하는 곳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관할하는 기관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르신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령화되어 가는 수에 비해 기관 수는 굉장히 적고 네.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가 39개고 네. 인천광역시에 딱 2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냥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사례 진행하기가 힘듦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각 군구에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례에 집중도가 생길 수 있고 위기 개입이다 보니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서히 오랫동안 주변에서 모르는 상태로 이게 잠식돼서 학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초기에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할 구역도 넓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좀 덜하고 아동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 이제 노인들은 또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 나이에 자기 하나를 그렇게 스스로 못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시각을 보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당하는 건 당할 만했으니까 당했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삶을 되게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토해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낮은 게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좀 더 학대로부터 빨리 구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출하는 거, 관심들이 없다라는 것이 어르신의 개입 문제, 사례 개입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은 문제가 발생 즉시 해결해 나가면 다시 재발되는 사례 수가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기를 계속 놓치다 보니 문제는 계속 재발될 수 있고 다른 분들조차도 그 문제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프라가 많이 확장된다면 확실히 어르신들의 골든타임을 잘 조정하여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제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렇죠. 관할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마음만큼 그렇게 열심히 그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은 지금 상담원 수가 저 포함 9명인데 네. 그 9명이 4개의 구군을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을 다녀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이 개입하거나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네,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대 얘기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작은 인원으로 네, 네.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사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좀 네, 소개를 물론 해주세요. 노인학대 상담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들이 네, 많은데 저희는 이제 노인 학대 관련된 교육 그리고 네. 노인 인권 관련된 교육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홍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위기노인 발굴 및 연계 사업이라는 걸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인천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어르신들을 네, 발굴해서 어르신들 위기로부터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네. 지지해주고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좀 더 강화돼 지역사회 내에서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노보랑 행복커넥트라는 행복커넥트와 함께하고 있는 세이프존 ICT 제약대 예방 사업이라는 네.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2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AI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예. 확인하는 이건 학대 피해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ICT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네, 네. 그 모니터로 요즘 많이 나오는 태블릿 PC를 네네. 어르신 집에 설치를 해서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캐치를 해서 학대가 발생되면 119나 그런 곳에 저절로 전화가 가서 네네. 어르신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저희도 같이 긴장감 갖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세이프존 같은 사업은 일단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제 네, 생각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문제가 늘 우리가 지켜봐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AI가 봐주고 있나요, 그럼? 세이프존은 네네. 만약에 어르신한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같이 노래도 듣고 네. 모니터로 영화로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어르신이 학대를 당했을 때는 나 좀 구해줘라는 단어를 외치게 되면 그 세이프 존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네, 것을 인지해서 바로 119로 아니면 또는 112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동으로. 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연결될 수 있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몇 가지 단어들이 그럼 주어져 있군요. 네. 그런 단어들이 소리로 감지가 됐을 경우에는 네. 작동이 되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해줘는 하나인지 말씀하셨는데 네. 뭐 또 다른 단어들 있나요? 특별하게 살려줘, 구해줘, 뭐 도와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의 감정선까지 확인을 해서 연결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위기가 됐을 때 살려줘, 구해줘 이렇게 외치게끔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기 어르신들이 자조 모임을 많이 갖고 또 발전시키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이런 모임들을 보니까 그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시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도 뭐 알코올릭 있으신 분들 AA나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같은 어르신들이 좀 모여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위기에 놓인 게 아니구나 누군가 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서로 안아주면서 문제를 또 좋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자조 모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서로 말들이 통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 동병상련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나름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네, 서로 간에 보호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좀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 좀 나는 이럴 경우에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았는데 네네. 그럴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서로 간에 교환하고 정보로서 교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상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그쵸. 효과가 있을지도 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래 모임이나 네네. 자조적인 모임들이 참 그런 연결고리 상황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학창 시절에도 네.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건 친구끼리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노인 되시는 시니어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자녀의 또 나름대로 참여를 또 고려해 주시잖아요. 어른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학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비슷한 분들끼리의 자조 모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어떤 기술적으로 네. 상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참 중요한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이게 학대다라는 걸 네. 당사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 가해를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내가 조금 치매 끼가 있으셔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만 들어서 하는 거지 나 이거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해를 네. 하시는 분들은 또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뭐 저 녀석이 성질이 좀 괄괄해서 저런 거지 나 학대하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제 상담원으로서 일하면서도 상담원들끼리도 사실은 그 노인 학대의 기준이 애매해요. 네. 같은 신체적 위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희도 이렇게 칼을 들고 있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네. 따라서 학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라는 건 위협의 도구기 때문에 학대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저요? 네. 별명은 없죠. 없으세요? 네네. 저는 순대라는 이름 때문에 순대라는 별명이 늘 있었었는데 저희가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건 학대라는 건 아는데 별명이 학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잘 모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강호동의 경우는 네네. 호동왕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근데 강호동이 예전에 피터팬 복장을 입고 나왔을 때 누군가가 돼지 피터팬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별명이 돼지 피터팬이 됐대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들은 강호동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나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지 않기를 되게 바랬던 거예요. 네네. 저도 순대라는 별명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존재감 없어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함부로 부르는 별명들 노딱충이나 뭐 이런 별명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르신들을 학대한 행위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뭐 친근감의 표시인데 이게 왜 노인 학대야? 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학대가 시작한다. 인권적인 모욕을 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별명도 사실은 뭐 친근하게 친구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비하의 목적으로 별명을 부른다면 이것도 이제 학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대부분의 별명은 이제 놀리기 위해서 이제 친구끼리는 시작을 하지만 네. 그게 지나치게 되면 비하의 목적이 또 있거든요. 네, 감정 싸움도 그렇죠.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예, 별거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인지하지 네, 못하신 알겠습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부터 학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되겠다. 상대편에서 일단 모욕감을 느끼는 건 학대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대
이제 그 나름대로 친한 사이에 뭐 별명을 부르는 거는 상대편에서 서로 모욕감을 못 느끼고 웃고 즐길 수 있다면 그거는 학대로 네, 그건 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셔야만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대라고 하는 게 친족 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많이 그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로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되게 친족간 특히 가족 배우자끼리 그리고 자녀끼리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친인족 간의 학대는 은폐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A표로 통해서 학대 사례가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왜 우리 일인데 니네가 와서 상담하려고 해? 라고 네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거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그 안에는 물론 가벼운 것도 있어요. 부부끼리의 간단한 싸움이나 술 한 잔 마시고 언성만 높았다거나 네. 이런 사례도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폭력적인 일도 있었고 어르신이 멱살을 짚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일이다, 가족 일이다라고 네. 하고선 좀 은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그 예전에는 술 한 잔 잡수고 들어오셔서 할아버지가 네. 뭐 이제 아버지죠. 네.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 저희 엄마를 때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렇죠. 저를 때릴 수도 있고 네. 내 동생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아버지들 사실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술 한 잔 거나게 잡수시고 오고 멀리서부터 술 취해서 흥얼흥얼대고 오는 아버지의 발자국만 들어도 온 가족이 긴장을 하는 그쵸, 그쵸. 그런 집안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엔가 내놓고 얘기를 못 했었다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얘기하지 않고 숨기려고 시작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지금도 숨겨져 있는 사례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집집 가가오를 방문해서 찾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사례들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대받는 노인이 아무래도 이제 감소보다는 증가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를 이제 가정학대 사례랑 시설학대 중심으로 몇 건이 늘었는지 봤더니 프로테이즈가 가정학대는 24%, 시설학대는 30%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2026년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서 학대는 아직은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 말씀하신 수치를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24%,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30%인데 네. 저는 이걸 또 다르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시설은 이게 학대의 신고율이나 또는 이런 학대를 당하는 케이스가 네.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까? 시설은 예전에는 오히려 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곳이라고 보여졌는데요. 네네. 현재는 보호자들도 어르신들 만나러 수시로 다니시고 그 안에 종사자분들끼리도 네네. 신고를 하시다 보니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 같지만 굉장히 가정보다는 노출이 되어 있는 네. 곳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네. 가정은 오히려 쉬쉬하기 때문에 네. 가족끼리 덮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술 먹어서 그렇지 화나서 그렇지 평소에는 착해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난 후인데 지난 다음에 사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런 얘기가 참 가정의 달에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학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자고요. 네. 네, 학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사실은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외로움을 겪거나 외로워서 참 극단적인 이런 행위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우리 그 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독거 어르신들이 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아니면 노인 부부 세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13세대라고 해서 뭐 어르신서부터 나의
제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네, 사는 3대가. 세대가 1, 3세대들이 쭉 같이 함께하는 세대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 부부 세대다 보니까 그 외로움 정도가 많아지시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갈 곳이 노인복지관 이런 곳을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버이날에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 보니 네. 그 외로움이 좀 많아지고 사실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스에도 요즘 많이 나지만 죽음을 선택할 수뿐이 없는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게 많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서부 네. 그 관장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극복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시나요? 아, 저희요. 저희 외로움 있는 어르신들까지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노인학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아서 네. 못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관이나 주변에 그런 곳들과 연합 MOU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어르신들이 좀 발굴되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네. 네,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그런 기관에 네. 이렇게 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문제인 것은 초기에 치매가 오시거나 또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돌봄과 보호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는 분들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바로 학대의 전형적인 유형이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늘어나는 분들 중에 치매 있으신 분들이 네네. 꽤 많으세요. 치매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되거나 네. 자기의 표현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개입도 굉장히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치매가 있으시면 원활하게 이동 어디에 이제 쉼터나 아니면 어느 시설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경계에서 어느 중간에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치매에 있으신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장애, 정신적 네. 장애나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도 네. 소외를 당하시고 네. 또 보호에도 소외를 당하시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양쪽 모두에게 소외를 당하시는데 네. 이런 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으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가족들의 의사나 아니면 네네. 어르신이 빨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알아보고 그 연결 과정 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계셔야 되거나 모셔져야 네네. 되는 곳들을 찾기도 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쉼터라는 곳이 있기는 해요. 네네. 예,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전용으로 모시는 쉼터가 있긴 한데 아직 치매 있는 어르신들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정책적인 개발 그 지원이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치매 요양원이나 치매 병원 같은 데 가시기도 애매한 그런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네, 완전히 치매에 중증이 되시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럴 수 있지만 네, 초기에 인지 기능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보호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치매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계성이라고 우리끼리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들은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명확하게 받지 못하시는 네네,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치매 있으신 분들 좀 많이 개입이 어렵지만 혹시 치매가 착한 치매가 있는 건 아시죠? 착한 치매. 네, 착한 치매는 이제 잘 조용하시고 참 잘 따라주시고 이러시지만 의외로 거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뭐 욕을 하신다든가 옷을 잡아 뜯는다든가 사람을 때린다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에 보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네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연결하기가 그 인프라가 적어서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참 학대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말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요. 저희 그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망령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노망, 망령. 네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막 구박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냥 쉽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잘 말씀을 인지 못하니까 호되게 얘기를 해야 돼. 막 이런 어른들 많이 계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희 어렸을 적에. 그래서 지금도 그게 답습이 돼서 조금 치매나 인지경도가 있는 분들에게 막 고함을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것도 이제 학대의 유형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학대고요. 네. 그거는 어르신의 부모님의 지금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 못해서 내 부모님은 그런 사람 아닌데 저런다. 나를 못 살게 구르려고 저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그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시거든요. 네. 이미 뇌에 손상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라서 절대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다든가 크게 목소리를 내서 화를 낸다든가 이런 행위는 다 노인학대로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건 사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먼저 얘기 주셔서 한데 첫 번째는 저희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 같아서 노인 인프라 구축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네. 네트워크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거나 뭐 그런 권한들이 실효성 있는 권한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형식적인 조사뿐이 못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진정성 있게 좀 더 개입이 돼야 되는 곳들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미국의 사례에는 검사들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뭐 법학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기관 혼자가 하거나 아니면 사정에서 경찰이나 이런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 한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관들의 전문가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의료계에도 좀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는 분들도 함께 좀 협조를 하셔서 이분이 지금 학대받는 게 분명하다. 문을 딸 수 있는 권한을 다. 이제 이건데 이게 책임만 많으시지 권한이 전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책임은 많아서 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계시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노인들을 위해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날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좀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옆에서의 응원해 주시면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들도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인천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김지순 관장님과 함께 가정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